2020년 7월 7일 스웨덴 한 주요 일간지 독자 기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SAS 항공사는 경제가 나빠질 때마다 스웨덴 국가로부터 수십억 크로나를 받았던 뻐꾸기 아가야와 같은 존재였다. 이제는 이 SAS 항공사가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자라는 글이었습니다. 왜 이 기고자는 SAS 항공사를 뻐꾸기 아가야, 뻐꾸기 베베에 비유를 했을까요? 뻐꾸기는 뻐꾸기과에 속하는 조류로 습성이 어떠냐 하면 이 뻐꾸기 어미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 집에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 자기 알을 낳아서 다른 엄마가 아빠가 자신의 자식에게 밥을 주고 먹이를 주고 이렇게 키워주도록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새라고 합니다. 이러한 뻐꾸기를 비유를 들어서 이 독자 기고를 쓴 사람은 SAS 스칸디나비아 항공사가 스웨덴 국가에게 뻐꾸기 새끼와 같은 존재였다. 7월 7일자 독자 기고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7월 3일 DN 신문 독자 기고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신문 기고글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스칸디나비아 SAS 항공사가 취소된 비행기편 표가 반환을 늦적거리고 최대한 3-4개월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걸렸다. 이로는 이제 글로 시작이 된 것이죠. 독자 기고문을 보겠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의 가족들이 스칸디나비아 항공사를 이용을 해서 어떤 곳에 여행을 가기 위해 표를 끊은 것 같은데 그것이 취소가 되어서 표값 반환을 받기 위해 표값 반환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항공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뒤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궁금해서 이제 항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 주는 대답이 표값을 되돌려 받고 싶은지 아닌지를 몰랐다 라는 이제 회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니 표값 반환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또 접수가 되었다라는 확인서까지 항공사 측으로부터 받았는데 2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지금 주는 대답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불만이 느껴지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해결이 됐고 또 이제 아마 항공사 측으로부터 더 기다려 보라는 말을 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다시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웨덴 내에서 돈을 송금을 하고 할 때 3일 정도 걸린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은행들 사이 또 카드 결제 처리 이런 데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2개월 처음에 기다렸고 지금 다시 또 2개월을 또 더 기다린다라는 게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그 돈이 이제 송금되는 그런 시간의 문제, 어떤 절차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SAS 항공사와 같은 기업을 어떻게 스웨덴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나에게는 수수께끼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스웨덴 모든 국민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비행세금이라는 것을 또 내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또 SAS는 앞으로 공짜로 돈을 받을 것이 아닌가, 공짜로 돈을 받을 것이다. 감정이 많이 격양이 된 그런 글이 또 나옵니다. 그냥 SAS 항공사가 파산하게 냅둡시다. 그냥 둡시다. 내가 표값 환불 못 받아도 괜찮으니 표값 환불을 받는 그런 즐거움은 내가 포기를 하겠으니 이 시장에서
이 기업을 퇴출할 수 있다면 나는 표값 환불을 못 받아도 괜찮다. 그래서 다른 비행사가 이 사스 항공사를 인수 합병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항공 운행을 계속 하도록 합시다. 사스 항공사는 오랫동안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수십억 크루나를 지불해야 했던 스웨덴 국가에겐 뻐꾸기 얘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이 항공사 날개 아래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고글의 작가는 이렇게 씁니다. 다 부질없이 버린 돈이었다라는 걸 직시할 때입니다. 끈을 자르세요. 끈을 끊읍시다. 그리고 그냥 파산하게 둡시다. 건강한 기업이 인수 합병할 때입니다. 납세자들은 지금까지 세금 낼 만큼 충분히 다 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기고문이었고 이 짧은 글에 꽤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첫 댓글은 딸기님이 보내주신 건데 읽어볼게요. 드디어 누군가가 말을 하는구나. 즉 이 말은 누군가가 자신의 입에 붙어있던 이파리 아니면 종이 이거를 문 입으로부터 떼어내는구나. 생일 케이크님의 댓글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스 항공사보다 뭐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외국 항공사가 어떤 대안인가요? 팥빙수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생각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나는 비행 항공 산업이나 뭐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노르란드, 그러니까 스웨덴 북쪽 지방 지역 이름입니다. 노르란드의 수익성이 낮았던 공항들이 문을 닫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지방자치구들이 자신의 재정 부족으로 그곳 공항들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닫게 됐죠. 즉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사스 항공사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수익성이 그리 높지 않아도 유지가 되는데 스웨덴 노르란드 지역에 있던 공항들은 지방자치구가 돈을 도와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폐쇄를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커피님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스나 SG, 포스텐 같은 이런 회사들은 국가 인프라로 간주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런 기업들이 없이는 덜 엘벤과 같이 북부지방에 위치한 지역과의 교류에 많은 불편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이제 SG는 스웨덴 국유 철도 회사로 2001년에 건립이 되었고 포스텐업의 주식회사는 1994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포스텐의 대주주는 스웨덴 국가와 덴마크 국가고 그 전신은 스웨덴 국유 포스트베르켓이며 이 포스트베르켓은 1636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포스텐업의 모 회사는 포스트누드업의 포스트누드 주식회사입니다. 포스텐은 2009년까지 스웨덴 국가 소유로 운영이 되다가 2009년 6월 24일 포스트 단마크와 인수합병이 되면서 2015년 스웨덴 이 지역에서는 그 이름을 포스트 누드로 바꿉니다. 머핀님이 이런 댓글을 씁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정부 당국이 책임지고 이 국가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의 기업이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의 이제 정부 당국이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펼칩니다.
사스 항공사는 복잡한 기업 소유는 물론 다른 것들 때문에 존재하는 어떤 구조적 문제점들이 많은 그런 기업이다. 그러면서 사스 항공사가 불필요한 회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회복이 되면 비행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우주인님이 짧게 또 댓글을 남겼네요. 자립할 수 없는 그런 회사는, 자기 두 다리로 꼿꼿이 설 수 없는 그런 기업은 파산하는 게 당연하지. 버섯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사스 항공사를 두 개로 나눠라. 하나는 스웨덴, 하나는 덴마크. 둘을 나누자. 그러니까 축구공님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햄버거님이 아주 긴 글에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물론 당신이 사스 항공사한테 여러 서비스 문제로 화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사스가 앞으로 일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도 해야죠, 당연히. 무엇보다도 국가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독자 끼고자 당신께서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화났기 때문에 사업체 문을 닫아라 라는 전략이 과연 옳은 대안일까요? 글을 쓰신 분께서 본인이 사업가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업가답게 한 걸음 더 멀리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쁜 것을 찾고 불평하는 것은 흥미롭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대안이 과연 무엇일까? 항공산업 분야는 아주 매력적인 산업에서 지금 바닥으로의 경쟁, race to the bottom 산업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햄버거님이 댓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더 저렴해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나빠질 거예요. 머지않아 저비용 항공회사들은 비행기 날개에 좌석을 만들게 될걸요. 기내에 좌석에서 앉아 여행을 하고 싶은 여행객들은 200유로 추가 금액을 따로 내야 할지도 모르죠. 내가 얼마 전에 이용했던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어떤 이야기, 에피소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그 항공사 티켓팅을 인터넷을 통해서 했죠. 왜냐하면 그 항공사 티켓팅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좌석 예약을 다 끝내고 결제를 하려고 할 때 그 맨 밑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예약 및 결제 시 부과되는 특별 요금. 당연히 난 그 돈을 냈죠. 따라서 사스 항공사를 인수하는 회사는 확률적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자로서의 가장 큰 공포는 비행기표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그 비행사 직원들의 어떤 유지 및 교육 비용과 그들의 근무 시간도 치즈 깡판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다 삭감이 되는 거죠. 아니요, 사스 항공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물론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우리 여행자들은 그 돈, 물론 우리 지갑에 출혈이 생기더라도 그 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 F 줄 긋고 N 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스웨덴 말로 어떤 욕인데 아주 나쁜 의미의 욕이라기보다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 내는 게 아깝지만 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햄버거님의 마지막 문장, Eller crash의 race to the bottom. 아니면 바닥으로의 경쟁. 그러니까 계속 가격을 싸게 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바닥으로의 경쟁에서 충돌을 해서 깨지든지요.